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인생이란 건 원래 녹록치가 않죠. 그리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. 추 맞기 전까지는, 그지? 어떻게 보면 이건 역시도 같은 느낌인 것 같아. 그리고 400만 원으로 결혼을 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글을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. 그래서 제목은 93년생 모은 돈 400인데 400짜리 결정사 가입할까 말까라는 이거 내가 한번 원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어서 여시 들어가서 내가 찾아봤거든. 근데 안타깝게도 여시에서는 이미 삭제가 된 것 같아. 이미 공론화가 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이미 글 지우고 도망가잖아. 근데 이 이야기 굉장히 재밌더라고.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에 올라왔던 보름 전쯤에 올라왔던 글인데 근데 제목이 그거야. 93년생에 모은 돈 400인데 400짜리 결정사 가입할까 말까. 모은 돈이 400일, 이거는 400은 모은 돈이 아니라 쓰고 남은 돈 아닌가? 쓰고 남은 돈. 근데, 모은 돈이 400인데 이 400짜리 결정사를 가입할까 말까로 진짜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서울에서 자취하느라 월급 260으로는 한 푼도 저금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, 서울 자취 260이면 빠듯한데, 근데, 그, 260으로도 저축 잘하는 애들은 저축 잘합니다. 진짜 잘한다니까. 잘하는 애들은 잘해. 이거 못해도, 뭐 이게 나름 그 서울이 좀 이게 좀 많이 비싸긴 하지.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뭐 강남 라이프를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. 근데 260을 벌고도 자기는 한 푼도 못 해가지고.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모으면 잘 모았다 수준이다. 그래서 올해 모은 돈을 다 털어보니까 400만 원을 모았대. 근데 이래도 나 사랑해줄 남자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글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뭐 본인도 도피형으로 결혼하면 망운이라고 해도 내 인생 솔직히 이렇게 살다가는 노후 대비도 못하고 평생 라면도 못 끓여 먹다가 죽을 팔자다. 그래 그건 알고 있네.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야 너 이러다가 기집애야 라면도 못 끓여 먹어. 그럴 바야 결혼이라도 해. 이래서 참 이런 거 여자들은 인생 살기 편하다. 그치? 어? 참 인생 살기 편하다. 야, 너 이러다가 라면도 못 먹어. 결혼이나 해.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뭔가 좀 결혼이란 걸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결정사를 알아보고 그냥 내가 솔직히 남자 얼굴 키 나이 아예 안 보고 그냥 돈이랑 경제권 놔줄 남자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. 그 와중에 돈이랑 경제권 놔줄 남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결정사에서 400을 달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고민인 거지.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을 한 방에 다 쓰는 거야. 자기한테 이 400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야무지게 모은 돈이니까. 그래서 이거를 베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너무 고민인 거야. 참고로 주변에 소개팅 풀은 이미 다 받아봤고 그러니까 결정사로 오거든.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사도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?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지. 그래서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다라고 얘기하면 프리랜서면 지금 특히 더 안 좋을 겁니다. 지금 프리 쪽으로 일하는 쪽도 지금 서울 쪽에 되게 많잖아.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지금 다 안 좋거든. 그래서 지금 내 친구 회사도 지금 뭐 장난 아니고 지금 엎어지고 있어. 테란로 쪽에 회사 굉장히 많이 엎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뭔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결혼이라도 할까? 약간 이런 건데 근데 너무 인생을 주소로 보는 거 아닌가? 400으로 인생을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 아니야? 그 와중에 자기는 돈이랑 경제권을 자기를 줄 야무질 남자를 구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줄 남자를 찾는다는 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간에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이 반응들이 좀 되게 웃겼어. 반응이 뭐였냐면 그 와중에는 자기를 눈치 안 줄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이기적인가 그런데 그 위에 여시가 좀 합리적인 말을 해. 남이 벌어온 돈 쓰면서 눈치 보고 사는 건 쉬운 줄 아냐? 나 같으면 돈 1,000만 원이라도 모아보고 뭐든 하겠다. 그래 돈 1,000원이라도 좀 모으고 뭐라도 하던가. 그리고 그 와중에 난 여시 결정사 가입 추천해. 진짜 해보면 얼굴 나이 키 안 보면 돈 준내만 아저씨들 만나기는 쌉 가능이야. 라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가능해.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. 제가 나이 왔고 다 안 보고 나이만 아저씨를 만난다 하잖아. 그러면 가능하긴 가능해. 그 남자의 그런 고독함이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사람마다 되게 그 편차가 크거든. 굉장히 커. 그래서 여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삽니다. 그러다 보면 결정사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소득보다 높아. 기본적으로 결정사는 원래 그래. 남자들은 저렇게 라면 먹을 돈 없으면 결정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 내가 뭐 하나 좀 책임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가니까 돈이 많아. 그러다가 연봉이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줄어들다가 언제 다시 많아지냐면 1억 이상부터 갑자기 확 많아져 결정사가.
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래.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아저씨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면 가능하긴 해.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문제는 굉장히 남자랑 객체를 쉽게 보고 있는 게 보이지. 판교 공대남 만나봐. 공대 못생긴 해님들 못생겨서 여자 못 만나본 못쏠들은 그냥 건져서 만나면 된다. 응? 다 이런 느낌의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마냥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느껴져. 여시 같은 자연은 그냥 능력만 좋은 남자 만나서 그 남자 돈 파먹어서 사는 게 행복해 보여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, 그리고 어차피 돈만 노리는 거면 나중에 이혼할 때 증거 없다고 속상해 말고 미리 모아놔갖고 나중에 도축을 해라.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. 독박류가 했던 증거들이 근데 이혼 사유가 되나? 안 될 건데. 안 될 건데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돈 못 모으고 맨날 여행 다니고 배달 시켜 먹는 멍청하게 살아온 여자는 돈 많은 한남 하나 물어서 평생 그걸로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긴 하다라고 해서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, 근데 다들 예쁘면 가능하다, 남자들이 퐁퐁이니 뭐니 두려워해도 본인들은 다른 줄 알아서 가능하다,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.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림없다 했냐야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, 남은 돈 400으로 도박하는 거 저건 가차 굴리는 거 아니냐라는 DC반은 그랬어. 그러다가 평생 결혼연애 한번 못하다가 퐁퐁당하는 이깟 병신들도 문제다라는. 여기서도 남자들도 인정해. 여기서도 백날 욕한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준 애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저러는 거다. 한남들이 제일 큰 문제인, 야, 라임 좋다, 그지? 한남들이 제일 큰 문제인, 되게 괜찮은데? 그래서, 뭐,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막상 키보드 폰으로 욕해도 얼굴 보면 야수 생각에 눈 들어가서 달려들 생긴 천치다. 남자들도 인정하잖아, 이거, 그지? 남자들도 인정하잖아. 그래서,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거지. 지금 2030 hen녀들은 죄다 폐기 소주니까 실컷 하고 결혼은 9개월 가라.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대안일 수는 있다, 그지? 그리고 왜 결혼은 여자에게 손인데 길을 쉬려고 하냐. 그리고 이런 발시련들이란 얘기부터, 그래, 준냐면 가능하지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남자와 여자와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. 동감하는 부분들이 뭐냐면, 여자들도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면 가능하다. 사실이야. 내려놓을 거 많이 내려놓고, 나이 조금 위로 보고, 그러면 가능합니다. 가능하고, 남자도, 야, 저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, 근데, 남자들은 눈 뒤집어지는 핸님들이 너무 많다. 그러니까 가능하다. 그래서 서로, 남자가 가능하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. 그래서,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, 그 경각심을 좀 많이 일깨워줘. 나도 이렇게 연애 같은 거 상담 같은 게, 요새는 또 희한하게 또 연애 상담 같은 게 조금 들어오거든. 그런 게 하다 보면,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경험이란 걸 좀 많이 강조를 하잖아. 사랑을 지켜내는 것도 기술이단 말이야.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거든.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넘어가지 않는 법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조금 쌓여야 되는데, 근데 그런 게 아닌 사람들에게는 내가 얘기를 해줘. 당신은 퐁퐁 고위험군입니다. 그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. 퐁퐁인 걸 아셔야 합니다. 네,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와중에서 뭐 각자의 선택을 하는 건데, 근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사람의 외로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와닿는 게 굉장히 다르게 오거든. 그 역치가 너무 다르게 와가지고 결국에는 결정사 가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, 그리고 그 와중에 저렇게 이제 어떻게든 저 여자들도 저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또 거짓말 할 거 아니야. 그치? 거짓말 하다가, 그러다가 나중에 또 같이 살게 되면 또 고마움을 또 못 느껴. 또, 내가 왜 이런 애랑 살아야 되지? 그러다 또 이제 차근차근히 도축할 준비를 하게 되겠지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, 그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으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. 상황을 믿으라는 얘기.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런 식으로 상황이 짜치는 자여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 줄 몰라, 진짜.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야.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저기서, 외로운 남자들은 저기서 더 어떤 무서운 생각을 하는 줄 알아? 내가 이 여자의 인생을 구제해주면 이 여자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옛날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. 분명히 있었어, 옛날에는. 근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쪼록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, 이 글 보면 다 알잖아. 여자는 남자를 주스로 보고 있고 남자들도 저런 거에 넘어간 남자이기 때문에 걸 인정을 하잖아.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그게 너희들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